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이중 렌즈에 대하여 계산적으로도 해보고 광선 추적법으로도 해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렌즈 같은 경우는 현미경이나 망원경 원리에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과거에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것을 학교에서 봤을 때 너무 호기심 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현미경으로 세포를 한번 봐본 적이 있어요. 그 세포를 볼 적에 솔직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다 조정을 해준 그 상태에서 봐봤죠. 양파 세포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얘가 크게 보이는가 그러한 의구심만 가졌었지 아하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모르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자 해서 이번 시간을 계획을 했으니까 한번 같이 잘 해봅시다. 이중 렌즈 방법에 의해서 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그것만 잘 파악할 줄 알면은 3중 렌즈, 4중 렌즈 같은 경우도 이중 렌즈에서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이러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쪽에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볼록 렌즈 초점 거리를 10cm로 하고 오목 렌즈 초점 거리도 10cm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cm라는 단위는 생략하고 그냥 숫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이 초점 F 자체가 마이너스거든요. 앞 시간들에서 제가 왜 오목 렌즈는 초점 F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 F가 플러스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목 렌즈에 대해서는 초점 거리가 마이너스 10cm다 그렇게 마이너스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출제자도 있고 그냥 오목 렌즈라고 얘기를 해놓고 초점 거리가 10c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출제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경우가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렌즈 문제나 거울 문제를 풀 적에는 똑같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되어지거든요. 저 공식을 사용을 할 때 A, B, F는 전부 다 뭐예요? 좌표요, 좌표. 그렇기 때문에 오목 렌즈에 대해서는 이 초점 F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볼록 거울에 대해서도 초점 F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볼록 거울에 대해서도 왜 F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여 보세요. 이러한 광학계의 배치에 대하여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볼록 렌즈로부터 20만큼 떨어진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볼록 렌즈, 오목 렌즈들은 싹 다 얇은 렌즈로 가정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공식들은 전부 다 얇은 렌즈에 대한 공식들이었거든요. 두꺼운 렌즈에 대한 공식은 나중에 전공 광학 할 때 그때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체를 놨을 때 이 물체는 상이 어디에가 생기겠는가, 즉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물체에 대한 상이 어디에 생기겠는가 그것을 먼저 계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선 추적으로 작도를 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간격 있죠. 이 간격은 30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풀 적에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거든요. 먼저 앞에 볼록 렌즈에 의한 이 물체의 상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뒤에 오목 렌즈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에 것만 고려를 해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에서 A에 해당되는 좌표가 20이고 B에 해당되는 좌표는 모르기 때문에
B 그대로 놓고 F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이게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이게 초점거리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F 대신에 10을 대입하면 되어지죠. 그래서 A분의 1은 20분의 1 플러스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 좌표를 B1이라고 놓겠습니다. 고로 B1분의 1은 F분의 1, 10분의 1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B1분의 1은 20분의 1이 되어지죠. 고로 B1은 20이 되어지죠. B1이 20이다. 그 말은 이 볼록 렌즈에 의하여 위치 좌표가 20이란 얘기죠. 고로 이 볼록 렌즈 원점 이쪽에서부터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쯤 되어지겠죠. 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0이기 때문에 20이라면 한 이쯤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B1이 되어지겠습니다. B1 이것은 얼마? 20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는 첫 번째 렌즈에 의한 계산은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렌즈, 즉 초점거리가 10이 되어지는 이 오목 렌즈에 대하여 이때 철저히 주의할 사항, 첫 번째 렌즈에 의해 생긴 이 물체의 상 있죠? 이거 빨간 거, 이것이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냐면 물체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이 물체의 상은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는 이 상이 물체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모든 결과는 실험 결과들하고 잘 맞습니다. 물론 계산적으로도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먼저 계산해서 잘 알아내는 그 방법부터 더 숙지하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0인데 간격이 30이니까 여기서부터 물체가 생긴 이곳까지 거리가 20이잖아요. 고로 오목렌즈 중심에서부터 이 상까지의 거리, 즉 이 물체에 해당되는 이것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어지겠습니까? 10이 되어지겠죠. 물론 이쪽 좌표는 오목렌즈에 대해서는 좌측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어지죠. 고로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물체점의 좌표가 10이기 때문에 10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상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B2분의 1은 초점거리가 10인 오목렌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을 풀어가지고 B2분의 1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10분의 2가 되어집니다. B2 자체는 이것의 역수죠. 마이너스 5이죠.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었죠. 고로 마이너스 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쯤 되어지겠죠. 이쪽 좌표가 뭐이 되냐면은 B2가 되어져요. 이것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이제 배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은 마이너스 A1분의 B1 그렇게 되어지죠. 제가 이렇게 되어진 렌즈 공식에서 배율은 H분의 H'으로 정의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1분지 B1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첫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 M1은 마이너스 해놓고 A1이 뭐예요? 20이죠. 20 해놓고 B1은 20이죠. 고로 마이너스 20분의 20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은 마이너스 A2분의 B2 그렇게 되어지겠죠. 고로 A2에 해당되는 것은 10이지요. A2는 10 적어놓고 B2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계산했죠. 마이너스 5라고. 고로 이것을 계산하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전체 배율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몇 배나 더 크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몇 배나 더 크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렌즈들에 의해서 이것은 몇 배나 더 큰가 최종적으로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 있죠. 이것의 높이를 H라고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렌즈에 의한 것은 표 높이 좌표가 H'이 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 렌즈에 의한 것은
H2'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렌즈 M1에 의한 배율은 H분의 H'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은 H'분의 H2'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종 배율은 뭐예요? 원래 물체에 대하여 최종상 H2'이 몇 배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종적인 배율이죠. 이 최종적인 배율을 M이라고 한다면은 이 M은 M1과 M2를 곱하면 되어지잖아요. 즉 M1과 M2를 곱하면은 H'은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남는 것은 H분의 H2' 그것만 남잖아요. 고로 이것은 H분의 H2'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고로 전체 광학계에 의한 배율은 각각 렌즈에 의한 배율들을 곱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율은 M1에 의한 배율 마이너스 1 곱하기 M2에 의한 배율 2분의 1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지금부터 이 계산들을 광선 추적으로 검산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광선들 있죠. 많은 광선은 소용없고 딱 두 개의 광선만 있으면 된다겠잖아요. 광선 추적은. 고로 여기에서 나온 두 개의 광선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모아지게 되어지는가, 또는 어디서 모아져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 두 개를 살펴야 되겠지요. 첫 번째, 어디로 직접 모아지는 것 같은 경우는 실상을 형성을 할 것이고, 두 번째, 어디서부터 광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러면 그것은 허상이 되어지겠죠.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볼록렌즈 좌측 초점은 이것이고 우측 초점은 이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선 중에서 빨간색 광선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광선을 보면은 물체점에서 초점을 지나는 이 광선은 렌즈를 거쳐서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한다. 그것이 볼록렌즈의 광선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평행하게 왔어. 평행하게 온 이 광은 오목렌즈를 지나게 되어지면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처럼 보인다. 오목렌즈 초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처럼 굴절되어진다 라는 거 했지요. 고로 이 빨간 광선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평행하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경로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 광선을 한번 봅시다. 물체점에서 나온 파란색 광선은 어떤 경로를 취하게끔 우리가 택해주면 문제가 편해지냐면은, 이 파란색 광선은 이 렌즈 중심을 지나도록 택하십시오. 그러면은 렌즈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굴절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다 했잖아요. 고로 여기에서 나온 광선은 그대로 직진이야. 그대로 직진.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여기 오면은 오목렌즈를 만나죠. 여기에서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은 이 빨갛게 칠해 놓은 이것이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이 되어지겠죠. 고로 H가 위를 향하고 있다면 H'은 아래로 향하고 있네. 첫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은 부호 자체는 무엇이야? 마이너스죠. 왜? 얘는 위를 향하고 있고 얘는 아래로 향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M1을 봐보면은 그 최종적인 답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그 말이야. 그런데 M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크기 자체도 변함이 없죠.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서 있는 방향이 반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크기하고 얘의 크기하고 크기는 같대 방향만 서로 뒤바뀌어지죠. 이제 이 상이 이 오목렌즈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겠는가? 이 상 같은 경우, 즉 첫 번째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이 상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렌즈 입장에서는 물체 역할을 한다고 했어. 왜 두 번째 렌즈 입장에서는 물체 역할을 하느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온 광선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빨간 광선은 이렇게 나오고 파란 광선은 이렇게 나오고 해가지고
다시 이 상 자체가 두 번째 렌즈 입장에서는 물체 역할을 한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상 끝에서 나온 광선은 평행하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 물체점에서 두 번째 렌즈 가운데로 향하여 가는 이 광선이 그대로 직진을 하게 되어지죠. 즉 말해서 두 번째 렌즈에 대하여 물체점 역할을 하는 여기에서 나온 광선은 만약에 이 광선이 이 렌즈 중심을 지나게 된다면 그대로 이렇게 간다 그 말이야. 두 번째 렌즈에 의한 광선을 보면은 얘는 이렇게 가버리고 얘는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서로 모아지지 않잖아요. 고로 두 번째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상은 실상은 맺히지 않고 허상이 맺혀지죠. 허상을 찾으려면은 최종 광선을 빠꾸 시켜가지고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이 허상의 상점이 되어지죠. 고로 이 광선을 빠꾸 시키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광선을 그대로 빠꾸 시키면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죠. 고로 얘와 얘가 만나는 이 점, 이쪽이가 바로 최종적인 상이 형성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원래 물체는 이렇게 돼 있고 최종적인 물체는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배율은 부호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죠. 왜? 원래 물체는 위로 돼 있는데 최종적인 물체의 상은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배율은 마이너스다 그 말이야. 고로 최종적인 배율의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야. 그리고 최종적인 배율을 보면은 원래 물체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크기가. 고로 원래 물체의 크기가 요만했다면은 최종적인 물체의 크기는 이것의 절반밖에 안 되면서 아래로 향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광선 추적도 이렇게 해보고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은 볼록렌즈와 볼록렌즈가 있어. 그런데 이것들 간격이 2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20이야. 그리고 이것의 초점거리는 20이고 이것의 초점거리도 20이야. 그럴 적에 물체를 앞에 렌즈로부터 10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다가 두었거든요. 그러면은 최종적인 상은 어디가 생기겠는가 그 말이야. 이것도 먼저 계산부터 하도록 합시다. A1은 10, B1은 모르니까 B1, F1은 뭐요? 볼록렌즈이고 20이기 때문에 20. 고로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10분의 1 더하기 B1분의 1은 20분의 1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식으로부터 B1분의 1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0분의 1이기 때문에 B1은 마이너스 20이죠. B1이 마이너스 20이란 말은 이 물체에 의하여 생긴 상이 바로 이쪽이가 있다는 얘기죠. 왜 B1이 마이너스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에가 생긴다고 하느냐? 렌즈에서 좌표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광학계 중심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광학계 중심이 볼록렌즈의 중심이죠. 왜? 이 볼록렌즈 첫 번째 렌즈에 의한 효과만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좌측은 A만 플러스 우측은 BR F만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B 값이 마이너스 20이 나왔기 때문에 B 값은 우측이 아니고 좌측이다 그 말이에요. 고로 B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그렇게 되어지겠죠. 당연히 A1 같은 경우는 10이죠. 그래서 상이 이쪽에가 이렇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렌즈에 의한 효과를 계산해야 되겠죠.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이 상이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는 물체 역할을 한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물체점 좌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이 위치이기 때문에 이 거리로만 보면은 40이죠. 이 렌즈에 대한 물체점 좌표는 이쪽이기 때문에 A2는 40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고로 A2는 40이기 때문에 40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B2분의 1은 두 번째 렌즈 초점거리가 20이기 때문에 20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풀면은 B2분의 1은 40분의 1 고로 B2는 40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B2는 즉 이 렌즈에 의한 상은 어디가 형성이 되어지냐면은 여기로부터 플러스 40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40만큼 떨어진 이쪽에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 말이야. 이제 배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M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1분의 B1이죠. A1은 10, B1은
마이너스 20이요. 이걸 계산하면 2. 고로 2배 커지죠. 이것에 의한 것은 이렇게 2배로 커져서 상이 형성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돋보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체가 볼록 렌즈 초점거리 안에 있으면은 그때는 돋보기 역할을 하고 있어. 고로 더 커지고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볼록 렌즈에 의한 배율을 구해보면은 M2는 마이너스 A2분의 B2 그렇게 되어지겠죠. A2는 40, B2도 40. 고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전체적인 배율은 M1 곱하기 M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2 그렇게 되어지죠. 얘가 마이너스가 생략되어졌네. 그러면은 광선 추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광선 추적을 할 적에는 가장 먼저 어떤 광선부터 추적을 해줘야 되냐면은 첫 번째 렌즈와 두 번째 렌즈 사이에 평행광이 되어질 수 있는 광선 추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광선 추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첫 번째 렌즈와 두 번째 렌즈 사이에 평행광이 형성되어질 수 있게끔 첫 번째 렌즈에서 광선 추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첫 번째 렌즈 같은 경우는 물체점이 여기야. 그런데 이 물체점에서 어떻게 광선이 나와야 여기서 평행하게 되어지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물체가 초점거리 밖에 있다면은 광선이 초점을 지나가게 하면은 평행광이 되어지는데 물체가 초점거리보다 더 안쪽에 있다면은 어떻게 되어져야 얘가 평행광이 되어지느냐? 초점에서 나오는 광이 물체점을 지나서 그대로 지나오게끔 광선을 그립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물체점을 지나서 그대로 렌즈에 오게끔 광선을 그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상은 광선이죠. 그리고 물체에서 실제적으로 광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평행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굴절의 법칙 거꾸로도 성립한다겠잖아요. 고로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온 광선은 렌즈를 지나고 난 다음에 초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고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온 광선은 여기서 이렇게 평행하게 된다 그 말이야. 이 렌즈 초점거리가 20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이 바로 초점 위치가 되어지죠. 이렇게 평행하게 온 광선은 두 번째 렌즈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게 되어집니까? 두 번째 렌즈 초점거리를 지나가게 되어지죠. 두 번째 렌즈 초점거리가 2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20만큼 떨어지는 바로 이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다 그 말이야. 이쪽을 바로 이것이 지나가게 되어지더라. 그 다음 물체점에서 렌즈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그대로 진행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 광선하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렌즈에 의하여 형성된 광은 허상이 되어지겠죠. 고로 이 광선을 거꾸로 연장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 광선을 거꾸로 연장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 이쪽에가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상이 맺히는 곳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렌즈에 의하여서는 허상이 맺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죠.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이 상이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는 물체가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물체가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물체점 여기에서 나온 광선이 이렇게 나와갖고는 이렇게 간다고 했고 또 이 물체점에서 두 번째 렌즈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고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얘하고 만난 이곳에가 최종적인 상이 형성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체가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는 이쪽에가 이렇게 상이 형성이 되어지고 두 번째 렌즈에 의해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실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했어. 왜 그러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는 볼록 렌즈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볼록 렌즈 두 개의 간격이 5라고 했어. 첫 번째 렌즈 초점거리가 10이고 두 번째 렌즈 초점거리가 15야. 이럴 때 물체가 지금 얼마만큼 위치해 있냐면은 첫 번째 렌즈로부터 20만큼 떨어진 이쪽에가 물체가 있어. 그러면은 이 물체의 최종적인 상은 어디가 형성이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계산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물체에 의하여 물체점 거리 A1은 20이고 B1은 모르기 때문에 B1이고 F1은 10이죠. 이 렌즈에 의한 공식을 적으면은 20분의 1 플러스 B1분의 1은 10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B1분의 1은 20분의 1이기 때문에 B1은 20이 되어진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지금 이 물체가 지금 상이 어디가 형성되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물체로부터 오른쪽으로 20만큼 떨어진 곳에 상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간격이 5이기 때문에 20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쯤 돼 있겠죠.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이 얼마? 20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쪽에가 상이 생겨. 어떠한 상이 생겨?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이 물체의 상이 이쪽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상이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물체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두 번째 렌즈에 대한 물체 거리 A2를 구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5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0이야. 고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얼마입니까? 15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15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즉 이거 지금 15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는 물체 거리가 오른쪽으로 1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좌표 A2는 어떻게 되어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왜 마이너스 15가 되어져?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학계가 있으면 그 광학계 중심에 대해서 A는 좌측에 있어야 플러스고 BRF는 오른쪽에 있어야 플러스가 된다 했잖아요. 지금은 두 번째 렌즈에 대한 효과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광학계 중심이 바로 두 번째 렌즈 중심 이쪽이 되어지겠잖아요. 이 중심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1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렌즈에 대한 이 물체점 좌표는 마이너스 15가 되죠. 이게 중요해. 마이너스 15라는 거예요. 고로 마이너스 15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상점 좌표는 모르기 때문에 B2분의 1 이코르 두 번째 렌즈 초점 거리가 15이기 때문에 15분의 1 이 식으로부터 B2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15분의 2가 나와. 고로 B2는 얼마? 2분의 15 7.5가 되어지겠죠. 또 배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배율 M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1분의 B1, A1은 20, B1도 20, 고로 M1은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은 첫 번째 렌즈에 의해서는 배율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상이 형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M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2분의 B2 그렇게 되어지죠. A2가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적고 B2는 2분의 15야. 고로 2분의 15 적으면 2분의 1 그렇게 되어지네. 고로 최종적인 배율은 M1 곱하기 M2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은 처음 상에 비해서 엎어져 있으면서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최종 이 상은 처음 요 상에 비해서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고 방향도 반대니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것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두 번째 렌즈에 의한 상거리는 2분의 15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15가 되어지겠죠. 그 거리로만 보면은 좌표로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좌표가 2분의 15 그렇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오목 렌즈가 두 개가 날라란히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얘가 초점거리가 10 뒤에 있는 것이 초점거리가 20 이거 간격이 15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이때 물체가 첫 번째 렌즈로부터 좌측으로 10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서 있어. 이럴 경우에 이 물체가 두 개의 렌즈에 의하여 최종 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겠는가, 그것을 계산해 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렌즈에 의한 A1은 10, B1은 모르니까 B1, F1은 오목렌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A1 10분의 1 플러스 B1분의 1 이코르 마이너스 10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B1분의 1을 구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B1은 마이너스 5가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요. B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이 렌즈 좌측이 되어지겠죠. 고로 여기에서 A1이라는 것은 10인데 이쪽이 지금 B1이잖아요. B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물체점의 좌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렌즈 중심은 여기죠. 이쪽을 제로라고 봤을 때에 이 상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15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5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5잖아요. 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0이고 오목렌즈에 대하여 이쪽의 좌표는 뭐가 되어집니까? 20이 되어지죠. 우리가 넣어줘야 될 것은 좌표요. 고로 A2는 20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2 20분의 1 플러스 B2는 모르기 때문에 B2분의 1 이코르 이것의 초점거리가 오목렌즈로서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분의 1 고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B2는 마이너스 10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배율 구해 봅시다. 배율은 M1은 마이너스 A1분의 B1, A1은 10, B1은 마이너스 5. 고로 첫 번째 것에 의한 배율은 2분의 1, 즉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첫 번째 물체가 이것인데 그것에 의한 상은 이것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도 M2는 마이너스 A2분의 B2인데 A2에 해당되는 것이 20, B2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10이죠. 고로 B2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보면은 전체 계산하면 2분의 1. 고로 전체 배율은 앞에 거 2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2분의 1 하면은 4분의 1이 되어지겠더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광선 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그림이 좀 복잡한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화면 천천히 돌리면서 잘 보세요. 자, 이게 물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에서 나온 광선을 그리긴 그린데 가장 첫 번째 그려야 될 것이 두 렌즈 사이에 광축에 평행한 광선이 되어지게끔 물체점에서 광선을 그려주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쪽이 평행하게 되는 광선을 그릴 것이냐? 얘가 오목렌즈이기 때문에 물체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초점을 향하여 진행한 광선은 첫 번째 렌즈에서 평행하게 진행한다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은 이거 간격이 지금 15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초점거리가 10이기 때문에 첫 번째 렌즈에 의한 우측 초점 위치는 이쯤 되어지겠죠. 왜? 이 거리가 15이기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것은 약 요쯤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렌즈 물체점에서 이쪽을 향하여 온 광선, 즉 이것은 쭉 오다가 첫 번째 렌즈를 만나면 평행하게 진행한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렌즈에서는 평행하게 진행하는 광선이 이 렌즈 초점 위치에서 오는 것처럼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 렌즈 초점 거리는 20이기 때문에 좌측 초점 위치는 여기서부터 20만큼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간격이 15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초점 위치는 약 2쯤 되어지겠잖아요. 고로 여기에서부터 쭉 나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진행해 간다 그 말이에요. 즉 평행광선이 여기서 꺾일 적에는 좌측 초점에서 나오는 광처럼 해서 이렇게 진행하더라 그 말이야. 그 다음 물체점에서 렌즈 중심을 향하여 진행하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한다 했잖아요. 즉 이 물체점에서 렌즈 중심을 향하여 진행하는 광선은 그대로 직진해. 그러면 첫 번째 렌즈에 의한 굴절된 광선을 보면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 만날 가능성 없죠. 고로
이 렌즈에 의한 상은 거꾸로 광선을 연장해서 만난 점을 구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연장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연장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연장선은 여기고 이것의 연장선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상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얘도 서 있고 얘도 서 있기 때문에 서로 배율의 부호 자체는 플러스가 되어지겠죠. 첫 번째 렌즈에 의한 배율 자체는 플러스야. 고로 플러스 값 맞죠. 그런데 배율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상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요만하다면 얘는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 상이 두 번째 렌즈에서는 물체가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물체점에서 이렇게 또 광선이 나와 이렇게 나온 광선은 여기서 또 이렇게 진행해 간다고 아까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 중심을 향하여 진행한 광선 있죠. 이 광선은 그대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와 얘는 서로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역시 상을 구하려면 얘를 거꾸로 연장하고 얘를 거꾸로 연장해서 만난 그 점에가 상이 생기죠. 고로 얘를 거꾸로 연장하는 이 선하고 얘를 거꾸로 연장하는 이 선하고 만난 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의 상은 이쪽에가 생기겠네. 그러면은 얘도 위를 향하고 있고 얘도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배율의 부호 자체는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M2를 보면은 부호 자체가 플러스야. 그런데 배율의 크기 자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상은 절반으로 줄어들죠. 즉 얘가 절반으로 줄어든 이것만큼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최종적인 배율은 플러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물체와 최종적인 상은 같은 방향이죠. 고로 이 물체는 윗방향, 상도 윗방향 같은 방향이고 그런데 크기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최초 물체의 4분의 1로 팍 줄어드는 바로 이것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지금 쭉 광선 추적을 한번 해 보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광선 추적을 할 때 이 네 개를 좀 조심해야 되겠지요. 물체점에서 광선이 좌측 렌즈에 입사 후에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게 할 것.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물체점에서 광선이, 즉 물체점에서 나온 광선이 좌측 렌즈에 입사한 후에는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도록 해라 했잖아요. 즉 광선 두 개를 선택할 것인데 하나는 뭐요? 좌측 렌즈를 통과한 이후에 광선이 평행하게 진행하게끔 하라. 그 말이나 두 렌즈 사이에 광선이 평행하게 진행되게끔 하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물체점, 렌즈 중심, 상점은 직선상에서 존재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즉 여기 물체점, 또 렌즈 중심, 또 상점, 이 렌즈에 의해 생겨난 이 상점, 이것은 일직선상에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네, 했죠. 이것 같은 경우도 물체점, 렌즈 중심, 상점이 어때? 일직선상에서 존재하게 되어지죠. 전부 다 그러고, 그리고 좌측 렌즈에 의한 상은 우측 렌즈의 물체점이 되어진다고 했죠. 또한 좌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뭐예요? 광학계가 있다면은 좌측에는 A만 플러스 우측은 BRF만 플러스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때에는 광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을 적에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중 렌즈, 삼중 렌즈, 사중 렌즈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자신감이 생겼어야 드디어 오늘 수업을 제대로 이수한 것이에요. 그러면 삼중 렌즈가 있다면은 삼중 렌즈에 대한 물체점은 이중 렌즈에 의한 상점이 되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